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이번에 예. 너무너무 좋은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 이거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놀라셨습니까? 왜냐하면 제 고민이 써 있어서요. 예, 그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예. 그래서 메모를 막 다 했거든요. 예. 정말 열성 독자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해갖고 막 예. 다 써놨어요.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엄청 많아요. 나는 가끔 고민이 깊은 걸 우울증으로 내가 착각했었구나. 예. 교수님 책 읽고 느낀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예. 마음의 용량이 꽉 찼다고 표현하셨어요. 예. 99% 막 온갖 일에 치여서 마음의 빈틈이 하나도 없을 예. 때 그때 내가 고민을 제대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렇죠. 1% 갖고 내가 고민을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구나.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말 이리 오세요. 아, 정말 많은 답을 주셨고 큰 일은 고민인 거고 작은 일은 쓸데없는 고민인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고민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즈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고민 잘하는 방법도 여기 또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돈 잘 버는 방법은 알아도 또 고민 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쓰신 웬만한 책이 처음부터 빨려들진 않아요. 예. 일리 있네, 논리가 있네 이러면서 점점 빠져드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훅. 왜냐하면은 이 책 안에 나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책 영광입니다.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근데 불과 30페이지도 읽기 전에 고민했던 나, 힘들었던 나를 6명 이상을 또 다른 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뒤까지 보면 도대체 몇십 명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건 끝난 거죠 이제 게임이. 김미경 TV 구독자분이 50만 명이 넘는데 대부분 다 30대, 20대에서 60대 여성들이 많고 남자분들도 물론 교수님의 동성도 15%는 계십니다. 그렇구나. 예. 많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5%도 안 된다 반갑습니다. 하셨죠?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책에서 그렇게 고민됐던 나를 6명씩만 발견해도 이게 세상에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누적해왔던 나 있잖아요. 치워버렸고 힘들어했던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구나. 한 명당 6명이면 300만 명이 살아나네.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좋았는데 교수님 딱 뵈니까 정신과 의사시네요. 이 직업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의사 안 하셨으면 어떤 직업을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농부. 그래 농부 네. 정직한 농부 그랬을 것 같죠? 딱 봐도 사람이 유기농이야. 딴 건 안 할 것 같아 유기농. 근데 서울대 나오셨죠? 예. 그 스카이캐슬에 요즘 서울의대 나왔어요. 그럼 스카이캐슬이세요? 서울의대 그 예서가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그 서울의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도 네. 서울의대 나온 선후배들이 한 5, 60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네. 저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되는 데인가? 왜냐면 우리 사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사는 게. 예를 들면은 의대를 나와서 네. 병원 의대 교수가 되면 그래 제일 성공한 거로 물론 그렇지. 개업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름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엄청 근데 대단하죠. 우리 대부분 사는 게 허덕허덕하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요?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일을 안 하지만 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뭐 연구하고 논문 쓰고 환자 보고 뭐 엄청 바쁘지. 진료하고 사실 일반적인 교수나 일반적인 회사원 일반적인 그냥 보는 의사보다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마지막 끝은 왜 내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 대화로 끝나요? 예. 교수님 애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인데 공부 어때요? 애들 공부 잘하죠? 택도 없습니다. 그 서울대 못 가요? 서울대는 요즘은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서울대 다닌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목표죠. 서울 안에 있는 전 서울 살고 있으니까 네. 기숙사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서울대에 나와서 교수하시는 분들은 의사 하시는 분들은 엄청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사시는 줄 알았더니 차원이 같네요. 그럼 애들 공부 오래 할까봐 막 걱정하고, 기숙사 다닐까봐 걱정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갈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다들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 유전자의 힘이 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힐링을 해주시다니 역시 정신과 의사 나오십니다. 그지?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아이들 보면은 그 유전 열심히 쪽에서 시키고 이제 저희 동기나 천후배들의 애들 보면 아주 못하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가끔 의대도 가고 뭐 대학도 좋은데 가는 애들 보이긴 하는데 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있을 때만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치. 근데 그리고 맞아요. 어린애가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조용해지면 대개는
뭐 그냥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끼리도 뭐라 그러냐면요. 니네는 뭐 하니? 그러면 2학년이야. 2학년. 그럼 학년만 얘기하면은요. 대학은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물어보면 절대 안 돼. 더 이상 물어보면 뽀대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친구 애들이 네. 대학 날 갈 나이 언저리 내지는 그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언저리인데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 밥 먹을 때 절대 먼저 말하기 전에 말하지 마라. 그게 일종 에티켓이라고. 교수님 정말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나는 교수님 애들 막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았더니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공부 못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애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아, 아주 고맙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상을 세워준 아들들아 고맙다. 얘들아. 뭐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몇 년 전에 공부 중독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를 정말 다 망가뜨린다. 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서울대 나온 의사인데 뭐 정말 공부라면 탑을 찍은 사람이 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좋은 대학 못 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아, 이런 얘기를 비판 아닌 비난들을 듣게 됐었는데 네, 아이러니컬하게 저도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쟤들이 뭐 그냥 평범하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그런 강연을 듣는 분들한테는 뭐 나름의 위로가 아 여러 너무 면이 돼요. 있어서 그런- 아니 뭐 더 저도- 책 안 읽어도 막 너무 위로가 돼. 너무 읽으면 얼마나 위로 되겠어. 저도 그런 날에는 애들한테 뭐 용돈이라도 주고요. 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진짜 사람 사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특별하고 엄청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런데 들어가 보면 고민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그렇죠. 제 친구도 이제 교수거든요. 예.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 하나는 그냥 고만고만 공부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아들 하나가 되게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를 한 8년째 아, 예. 계속 받고 있고 그 이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애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우울증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26, 7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미래에 대해서 한 발도 못 딛고 있는 오히려 거의 중학교 때처럼 집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집마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큰 고민, 작은 고민 이렇게 한 박스씩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죠. 맞습니다. 많이 상담해 보시면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런 이제 아이들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분들이 갖는 큰 고민이 네. 그 자기 자식들이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모범생으로 착하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네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좋은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1등만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융통성도 너무 없어. 그 1등만 해야 된다라는 게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요건이 되기도 하는군요. 아, 왜냐하면은 네. 영어 공부만 하면 수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좀 노는 시간도 많고 그래 사회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사회성이라는 건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좀 오랜 시간 부대 끼고 놀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니면 좀 혼나보기도 하고 좀 오랜 시간 뭐 이런 걸 해봐야지 사회성이나 점점 느는 건데 맞아요. 사회성이 진짜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 사회성이라는 거는 190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배우는 거지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정규 커리큘럼에 없어요. 그렇죠. 응. 근데 지금 정규 커리큘럼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성이라는 걸 익힐 겨를이 없죠. 없죠. 학교 끝나면 다 학원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죠. 일단 컴퓨터 게임하고 예. 이러다 보면 이런 채로 20년을 지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시대가 된 세계가 한쪽에 있고요. 네. 다른 한쪽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친구 같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 탁 이탈돼 버린 케이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약간 멍한 채 있다가 정신 차리고서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아. 해보면 저기 가 있는 거야, 애들은. 아, 저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가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아 예. 포기한 채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난 지금 준비 중이다. 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무원 준비한다. 준비할 때는 그래도 안전해 보이거든. 예, 뭐라도 뭔가를 준비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그치.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그럼 저희 궁금해서 물어봐. 그럼 저한테 데려오거든요. 우울증 아니냐고?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이라는 게 옛날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한 5년 지나서 다 사라졌어 우울증은. 그럼 당신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친구들은 지금 회사 데리고 뭐 회사 이미 다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럼 공무원 그건 학력 안 보니까 예, 예. 준비해요. 그럼 노량진에 가서 학원을 다닙니까? 인강을 듣습니까? 예. 인강 하나 끊기는 잘 안 들어요. 그럼 언제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뭔지 알아요. 하는구나 하고 어머님 밥 해주고 방에서 용돈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죠. 근데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 붕 떠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생각할 때도 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시급 8,000원 받고 일하는 무슨 이고 해서 뭐 하려고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냥 좀 거기에 뭐라도 해라. 그냥 그치. 단기 알바라도 해보자.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좀 발을 좀 붙이고 아, 조금씩 해서 세상에 좀 나가보자라고 그렇죠. 조금씩 권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높으시니까 좀 아마 부모가. 이런 교수님들 자제분들이나 이런 내 애가 뭐 갑자기 어디 나가서 그런 웨딩홀에서 주말 서빙을 한다.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이런 경우는 그럼 상담은 부모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아. 라는 분들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사랑하고 내 자식이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일종의 자기 인생의 성적표 같이 그래요. 맞아요. 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 많아요. 예, 강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걸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더욱더 자기를 자신의 방으로 그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도 그걸 느끼고 아이도 죄책감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예. 어. 근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둘이 부딪히질 않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문제를 오픈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이게 세칭 이제 은둔형 외톨이란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키코모리라고. 그렇죠. 일본에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음.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이건 문화적 병이다. 아하. 한국에 살만해서 생긴 병이라는 생각을 들게 된 게 아우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문화적 병이라는 면에서. 왜냐하면 단칸방 살면 히키코모리가 안 돼요. 그치. 네, 온 식구가 한 방에 사는데 어떻게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요? 아우 나 원룸으로 이사 갈까 봐요. 국민형 주택이 만들어 방 3개짜리 집이 있고 자기 방이 있으니까 그 네. 방에 그냥 사는 거예요. 어. 일본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집 안에서 살긴 하는데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지. 예, 아니면 예. 다 출근한 다음에 나오거나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그럴 물리적 공간이 확보됐고 두 네. 번째는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내가 18살 넘으면 부모님이 일을 못 하시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연로하시고 그러면. 다음 동생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지. 보조를 있더라도 나는 일해야 돼. 그럼. 근데 지금은 부모가 조금 더 잘 자리를 잡은 세대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국에서 그냥 애매하게 머물러져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 자식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든지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야 나가서 그거 버는 내가 버는 게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 상당히 또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 아들 직업 뭐야? 그러면은 돈을 한 푼을 못 벌어도 그럴듯한 직업으로 남한테 얘기하고 이왕이면. 싶어 하고 이왕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서 생긴 거네요. 이것도. 상당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면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전투력이 좀 없는 사람들이 생존력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안타까운 면들이 있고 또 좋은 점은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뭐 서로 간의 기대치만 낮추면 네. 부모님을 부양하라는 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당신 1인분만 되면 되잖아. 1인분만 되면 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 얘기 들으니까 난 또 슬퍼지네. 저는요 20인분 하거든요. 회사 동료 근데 정말 저 살면서요. 예. 18살 때 1인분이었다가 25 넘으면서 3인분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늘어나고 그때 이 나이에 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나는 내가 되고 이게 사실은 살면서 되게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간한테 되게 큰 즐거움이죠. 자기 성장이. 그 성장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아. 성취감을 준다는 결국 우리가 갖는 자존감이라는 네네네. 자존감이 자존감. 아주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죠. 또 50대들의 자식 문제가 고민이 많아서 둘이서 동창회 하듯이 만나서 잠깐 자식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내가 못 내려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우리 애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면 그럼 문화적인 것과 또 우리 집안에서의 우리의 기대가 만나서 만든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진짜 해줄 게 뭔가를 한번 던지는 화두부터 우리의 인터뷰는 시작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고민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예.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는데 책 표지에 보면 되게 호기심각에 실제로 그랬는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만나면 일상의 고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힘이다. 그럼 교수님 얘기 들으면 일상의 고민이 절반으로 주나? 두 번째 고민이 고민입니다. 이걸 보면서 표지만으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내거나 교수님이 책에서 쓰신 대로 고민에 감정이 덧붙여지면 사고다 그랬는데 왜 우리 엄마들 흔히 내 팔자야가 들어가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 그렇지 뭐. 내가 살아보니 그렇지 뭐. 그래서 고민거리는 요만큼인데 막
내 팔자야가 들어가서 막 감정이 복받치고 내가 이런 남자랑 왜 사나 뭐 이것까지 들어가서 이게 엄청 큰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 보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책을 다 풀어가려면요 그냥 여러분 교수님이 좀 풀으시고 사서 읽는 걸로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진짜 너무 실질적이고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0페이지까지 6명의 나를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고민의 정의가 뭐예요? 뭐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조금 더 힘들어 생각하는 거. 감정을 좀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네. 고민을 한 다음에 고민한 이유를 생각해 고민 결정을 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뭔가에 그걸 대해서. 결정하려고 고민하죠 네.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걸 결정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실행을 해야죠. 그렇죠. 뭔가에 대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 이 세 개의 프로세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우리는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에너지가 10이면 음. 어떨 때는 고민만 하느라 7을 써요. 아.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에너지가 다 지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결론은. 결과물은.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해요. 더 잘하고 싶어서. 사실은 고민 한 2, 3만 딱 하고 결정 딱 내려 실행한 7을 하는 게 아. 훨씬 좋잖아요. 그럼 고민은 한 2에서 3 정도를 하고. 예, 빨리 결정 내려서 1 하고 응. 그다음에 나머지 6, 7 남은 거를 다른 결정을 결과물로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게 더 훨씬. 좋을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고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가 지쳐버려요. 제풀에. 제가 교수님 책 읽고 내가 고민 해결하는 법 도표로 그려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저는 고민 해결할 때 예.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고민이 들어오면 이 주체가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딴 사람 시키는 게 좋을지 고민한다. 고민 이양 최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건가? 그냥 가만히 두면은 뭐 휘발성처럼 사라지는 고민인가? 맞아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휘발성일 텐데 그 잠만 20일 자도 없어지는 고민이면 그냥 자자. 예. 지금 아예 신경 쓰지 말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고민할 문제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나서 고민하지 않을 문제다 그러면 아예 잊어버리자 머릿속에서. 세 번째는 이 고민을 대체 대안을 찾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주고 끝내고 만약에 이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사람으로 대체해서 그쵸. 해결하고 물리적으로 고민을 봤어요. 그냥 아, 좋죠. 예. 입체랑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 고민을 보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그냥 휘발성처럼 이렇게 둬서 사라지게 돼보고 고민을 물체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교수님 책 좋죠. 읽고 예. 저 잘한 거예요? 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정말 책 한 번 보시고 금방 정말 흡수력이 빠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하세요. 예. 이제. 근데 TV를 돌리면 또 예. 한없이 고민 상담이 나와요. 뭐 연애 상담도 있고, 맞아. 집을 얻는 것도 있고, 별의별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공부에 대한 공부책이 있듯이 공부법 책도 있고, 그쵸 있죠. 글쓰기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고민에 대한 책은 없지? 그러니까 고민 그러네. 자체를 다루는 책은 왜 없지? 근데 그거를 잘 익히면 일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맞아요. 같은 방법을 내가 뭐 누구랑 연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 기본 틀을 좀 우리가 갖자. 그동안 사실 상담하면서 써먹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고민에 대한 것들, 고민의 끝에 지쳐서 오시는 분들, 그쵸. 내지는 이 고민이 맞나 너무너무 열나고 막 불안해하시다가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만난 부분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당신 헤어지세요, 뭐 이혼하세요 이게 아니라 생각의 틀을 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인 40대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애가 사춘기야. 남편은 힘들겠다. 명퇴 얘기가 나왔어. 오. 그러니까 삼중고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오늘 저녁은 뭐 먹지에 대한 결정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저녁을 뭘 먹고 내지는 어. 내일 친정어머니 생신이신데 이번 주말에 네. 저는 선물을 뭘 해드리지? 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 네. 일들이 머리에 들어올 겨를이 없는 게 이 세계가 너무 커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공간이 다 그쵸. 차버린 거죠 예, 지금. 다 차버려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 저녁 뭐 먹지 같은 거 너무 하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뒤로 밀려버려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거를 볼 때가 아닌 것 같아.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뒤로 밀리다 보면 집안일이 개판이 돼요. 아.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왜 이거 하나 못하지? 결국 또 그 내가 밀어놨던 일이 돌아와서 날 치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재미없어지게 되는 그 커다란 결국 고민의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요. 아하. 고민에 짓눌려 버리고요. 오케이.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관계와 같은 것들은 고민 안에 감정이 함께 들어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돈 문제 같은 거는 그 덩어리가 큰 일이니까 뭐 덩어리 크다고 치는데 뭐 감정적으로 관계 문제에서는 네. 이 일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거의 압도당해 버리는. 우리 구독자들 예. 중에서는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큰 인생의 굵직한 문제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사람이 일생 중에 몇 번을 경험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그럴 때 작은 일상을 포기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도 강의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보시죠. 여성들을.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하자를 시작한 거예요. 음. 공부 캠페인. 음, 그래서 똑똑해져야 된다. 맞아요. 김미경 TV에 보면 유튜브 대학이라고 있어요. 쭉 봤습니다. 오기 보셨어요? 전에. 예, 선생님 재밌더라고요. 교수님 이야기도 이제 유튜브 대학의 인간관계 이 편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공부를 하실 텐데 일주일에 책 한 권이라도 읽고 내 책상 공간 하나 만들어라. 저 구석에라도 아, 되게 좋습니다. 밥상이라도 예. 하나 놓고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책 읽거나 공부를 해서 올려. 그러면은 당신의 일상이 살아나고 내가 찾아지면 나머지 어떤 고민에도 짓눌리지 않고 어떤 일상도 우린 끌어갈 수 있어. 그게 제 생각이 맞아. 정말 정확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게